알려주시면 안 돼요. 특허가 다 넘어가요. 회사가 끝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메디케어 인터내셔널 본사. 9천억 원이 오가는 의료기기 공급 계약. 모두가 숨을 죽인 바로 그 순간 11살 한국 소녀가 대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서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 특허권이 전부 독일로 넘어가요. 독일어로 진행된 계약서 속 함정을 단번에 알아챈 건 그 어린 소녀뿐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기 조항을 밝혀낸 11살 한국 소녀. 그 아이의 용감한 한마디가 수백억짜리 미국 의료회사를 구해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메디케어 인터내셔널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지우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크다. 강민호 실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아야 해. 알겠지? 회의하는 동안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책 읽고 있어야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혼자 집에 두기엔 걱정이 돼서 아빠를 따라 나선 첫 출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고 곳곳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몇몇 직원이 지우를 보며 잠깐 시선을 주었지만 곧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실장님 따님이래. 괜히 말 걸었다간 곤란해질 수도 있어.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우는 그 분위기를 느끼며 준비해온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낯선 공기였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강민호 실장은 회의실 앞에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 회의 끝날 때까지만 여기서 기다려. 금방 끝날 거야. 그때 복도 저편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회색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그는 제임스 해리슨 대표였습니다. 민호,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네, 대표님. 오늘만 함께 있게 됐습니다. 제임스는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지우. 나는 제임스 아저씨야. 회의 구경하고 싶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강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아직 어린아이라 방해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임스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세상 구경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지. 그렇게 지우는 회의실 구석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커다란 탁자와 여러 개의 화면이 보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독일어와 영어가 번갈아가며 떴습니다. 제임스 대표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바이엘메드테크사와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독일어 동화책을 꺼내 읽으려 했지만 스크린에 뜬 글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단어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권 이전, 독점 공급, 연구 계약. 배운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건 뭔가 이상한데.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통역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금발에 짙은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이었고 이름표에는 카타리나 슈미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독일어를 오가며 양측의 대화를 전달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이번 공급 계약 물량은 몇 대입니까? 독일 측 임원이 독일어로 대답했고 카타리나가 통역했습니다.
500대입니다, 대표님. 하지만 지우의 귀에는 다른 숫자가 들렸습니다. 800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500대라고 했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회의는 복잡한 용어와 숫자들로 이어졌습니다. 카타리나는 능숙하게 통역을 이어갔고 제임스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계약 조건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공급 단가, 납품 일정, 품질 보증 기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화면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특허권 관련 추가 조항. 그 아래 독일어로 뭔가 길게 적혀 있었지만 카타리나는 그 부분을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영구양도, 독점권, 기술 이전. 단어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 저기 화면에 나온 거 왜 통역 안 해줘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강민호는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독일 측 임원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양측 모두 큰 이익을 얻을 겁니다. 카타리나가 그 말을 통역했지만 지우는 뭔가 빠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더 긴 문장이었는데 통역은 짧았어. 회의실 공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최종 서명식을 진행하죠.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호도 안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본부장 승진이 확실하다는 말을 들은 터였습니다. 그러나 지우의 마음속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단어들이 계속 신경 쓰여. 특허권 양도라니 그게 뭘까?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꺼지지 않았고 마지막 페이지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기술 특허권 영구 양도 및 독점 공급 계약. 할머니가 가르쳐준 단어들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영구라는 건 영원이라는 뜻이잖아. 양도는 넘긴다는 뜻이고. 그럼 우리 회사 특허를 영원히 넘긴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민호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지우야, 심심하지? 아빠, 저기 화면에 나온 독일어 말인데. 응? 무슨 독일어? 특허 넘긴다고 써 있어요. 강민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그걸 읽었어? 응. 할머니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 순간 제임스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지우가 독일어를 읽을 줄 안다고? 네, 대표님. 할머니께서 독일 분이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제임스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읽어볼래?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 계약에 따른 기술 협력 및 특허 공유. 발음이 또렷하게 흘러나오자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임스는 감탄하듯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걸. 11살인데 이렇게 잘 읽다니. 강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이가 뭔가 이상한 걸 본 게 아닐까? 지우야, 이 계약 괜찮은 거 맞죠?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근데 독일어로는 좀 다르게 써 있었어요. 뭔가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많다니? 어떤 부분이? 지우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영구 양도라고 써 있어요. 근데 통역할 때는 그 말 안 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카타리나가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용어라서 생략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영구는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영원이라는 뜻이니까 조심해야 한대요. 제임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타리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카타리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지우는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이상해. 회의실 밖 복도에서 독일 측 임원들이 독일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 우리 말 알아듣는 거 아니야? 조심해야겠어. 그 말을 지우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어. 강민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어른들 회의니까 이제 그만 조용히 있자.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계약서 이상해요. 뭔가 속이는 것 같아요. 강민호는 당황했지만 딸의 눈빛이 진지해서 함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대표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양, 내가 본 게 정확히 뭐였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임스 대표는 의자에 앉으며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자, 천천히 말해보렴. 내가 본 게 정확히 뭐였니? 지우는 작은 손으로 가방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영구 양도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통역 언니는 그 말을 안 했어요. 강민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아니에요, 아빠. 할머니가 가르쳐준 단어예요. 분명히 봤어요. 제임스는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타리나를 향해 물었습니다. 슈미트 씨, 정말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까? 카타리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률 용어라서 간략히 정리한 겁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구랑 임신은 완전히 달라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 실장은 사실 오늘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독일 계약이 성사되면 본부장으로 승진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5년간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드디어 임원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계약만 무사히 끝나면 됩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 배운 독일어는 지우의 자랑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독일 미넨 출신으로 한국에 시집 온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향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5살 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저녁 독일어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벽마다 독일어 단어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음식 이름, 거실에는 가구 이름, 침실에는 옷 이름. 지우는 자연스럽게 단어를 외웠고 할머니는 문법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언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란다. 할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약속 같은 중요한 단어들은 꼭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구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무서운 단어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화면에서 그 단어를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야. 제임스 대표는 손을 들어 회의 재개를 잠시 미뤘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잠시 나가 계세요.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가자 제임스는 지우와 강민호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지우 옆으로 당겨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할머니가 독일 분이시라고 했지? 네, 미넨에서 오셨어요. 그럼 할머니한테 독일어를 많이 배웠구나. 네. 매일 저녁 동화책 읽어주시고 단어도 가르쳐 주세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본 그 단어 정말 확실하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구양도라고 분명히 써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단어는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강민호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제임스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어. 지우 덕분에 중요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법무팀을 불러주세요. 계약서 원문을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강민호가 전화를 걸자 10분도 안 돼서 법무팀 변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계약서 파일을 들고 있었고 제임스의 지시에 따라 독일어 원문을 펼쳤습니다. 대표님, 어느 부분을 확인하시겠습니까? 특허권 관련 조항입니다. 영구양도라는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들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술 특허권의 영구적 양도 및 독점 사용권 이전. 제임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회사가 개발한 의료기기 특허를 독일 측에 영구적으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만든 기술을 못 쓴다는 겁니까? 네, 독일 측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통역 때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제임스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계약했으면 우리 회사의 핵심 특허가 독일로 넘어갔다는 거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영구양도이기 때문에 다시 되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의자 끝에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뻔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길 잘했어. 제임스가 지우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지우,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큰일 날 뻔했어. 정말 고맙구나. 지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해서 말한 거예요. 강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놀라웠습니다. 겨우 11살인 아이가 수십 명의 어른들이 놓친 함정을 찾아낸 것입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가 미처 몰랐네. 지우는 아빠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제임스는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회의를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이중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우 양에게도 통역을 부탁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임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지우, 내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니? 회의 중에 독일어 말이 이상하면 알려주면 돼. 지우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아이에게 너무 큰 책임 아닙니까?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른들은 때때로 듣고 싶은 것만 듣지만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봅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이미 잘하고 있어. 그냥 이상한 게 있으면 말만 해주면 돼. 그렇게 지우는 11살 나이에 9천억 원짜리 계약의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독일 측 임원들도 자리에 앉았고 카타리나도 통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회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조항을 하나씩 천천히 확인하면서 진행합시다. 독일 측 임원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카타리나가 그 말을 통역했고 제임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꼼꼼히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독일 측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카타리나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제임스는 첫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공급 물량과 단가입니다. 그렇게 긴 오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지키는 작은 파수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화면의 계약서 첫 페이지가 크게 떴습니다. 제임스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의료기기 공급 물량. 독일 측 임원이 독일어로 설명을 시작했고 카타리나가 통역했습니다. 1년에 500대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귀에는 다른 숫자가 들렸습니다. 800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우는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임스가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지우, 뭔가 있니?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800대라고 했는데 통역은 500대래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카타리나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독일 측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는 카타리나를 향해 물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카타리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800대가 맞습니다. 강민호는 옆에서 숨을 죽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두 번째야. 첫 번째는 특허 조항이었고 이제 물량까지. 우연일까? 제임스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800대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죠. 화면이 바뀌며 단가표가 나타났습니다. 대당 5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었고 총액은 4천만 달러였습니다. 독일 측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단가는 유럽 시장 표준 가격입니다. 품질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카타리나가 통역을 마치자 지우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표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기술료 포함. 그 옆에 괄호로 대당 2만 달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대당 7만 달러잖아. 총액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손을 들여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자주 말하면 방해되지 않을까? 제임스가 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금액이 최종 금액입니까? 독일 측 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종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대답 뒤에 독일어로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나중에 청구하면 돼. 카타리나는 그 부분을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 뭔가 숨기고 있어. 이번엔 확실해. 강민호가 딸의 표정을 보고 작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괜찮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은 없습니까? 독일 측 임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카타리나가 그 말을 통역했지만 지우는 방금 들은 속삭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분명히 추가 비용 얘기했어.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납품 일정, 품질 보증, 사후 관리, 모든 조항이 하나씩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점점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카타리나의 통역이 짧아졌습니다. 긴 문장이 한두 단어로 줄어들었고 구체적인 숫자가 대략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측이 품질 보증 기간은 6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유상 수리입니다라고 말하면 카타리나는 품질을 보증합니다라고만 통역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도 유상 수리라는 조건도 빠졌습니다. 지우는 작은 노트에 그 차이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준 작은 수첩이었고 귀여운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품질 보증 6개월만, 그 후 유상. 손글씨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옆에 앉은 강민호가 딸의 수첩을 힐끗 보고 놀랐습니다. 벌써 5가지나 적혀 있었습니다. 공급 물량 차이, 추가 기술료 미연급, 품질 보증 기간 누락, 유상 수리 조건 생략, 특허 조항 축소. 모두 카타리나가 통역하지 않았거나 축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의도적이야. 그는 제임스 대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술 협력 조항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표가 떴습니다. 기술 이전 및 특허 공유 조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습니다. 할머니가 특히 조심하라던 부분이었습니다. 독일 측 임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귀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을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카타리나가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허권은 우리가 관리하고 귀사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카타리나는 그 부분을 양측이 기술을 공유합니다라고만 통역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임스가 회의를 잠시 멈추고 물었습니다. 지우, 또 뭔가 발견했니? 네. 지금 특허권 관리하고 사용료 받는다고 했는데 통역에서는 그 말이 빠졌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독일 측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고 카타리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제임스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슈미트 씨, 정말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카타리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부가 설명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기술 공유이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정하는 거래요. 나중에가 아니라 이번 계약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제임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법무팀, 이 부분 원문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특허권의 관리 및 운영은 바이엘메드테크가 전담하며 메디케어 인터내셔널은 사용 시마다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제임스는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이게 기술 공유입니까?
이건 우리 기술을 빼앗는 겁니다. 독일 측 임원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표준 계약 방식입니다. 제임스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표준이든 뭐든 우리가 만든 기술에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특허 관리권 넘김, 사용료 지불 조항 숨김. 카타리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20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측 임원들은 서둘러 회의실을 나갔고 카타리나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제임스는 지우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지우, 내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 계속 잘 부탁해.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따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회사의 보물이에요. 강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힘들지 않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아빠, 저 통역 언니 왜 자꾸 빼먹어요? 강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수일까? 아니면 일부러일까? 회의실 밖 복도에서 독일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 어떻게 하지? 카타리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우는 그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일부러였어. 뭔가 숨기려고 한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는데. 강민호가 물 한 잔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지우야, 물 마시고 좀 쉬어. 지우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처럼 맑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직은 언제나 옳단다. 비록 힘들어도 진실을 말하는 게 용기란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지켜볼게요. 20분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독일 측 임원들의 표정은 이전보다 굳어 있었고 카타리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제임스는 자리에 앉으며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조항을 3중 확인하겠습니다. 통역, 법무팀, 그리고 지우 양. 세 곳에서 모두 확인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긴 오후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제임스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문장을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독일어 원문, 통역, 그리고 법무팀의 검토. 3단계를 거쳐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독일 측 임원 한 명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9천억짜리 계약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카타리나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통역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긴장하고 있어. 왜 그럴까? 화면에 다음 조항이 떴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독일 측 대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메디케어 인터내셔널은 향후 10년간 바이엘메드테크에서만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카타리나가 통역했습니다. 장기 협력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우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10년 동안 다른 데서 못 산다고 했어요. 장기 협력이 아니라 독점이래요. 제임스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독점입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10년간 타사 제품 구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책상에 손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찾아도 못 바꾼다는 겁니까? 독일 측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호 신뢰를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뒤에 이어진 독일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묶어두면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지. 카타리나는 그 부분을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수첩에 재빨리 적었습니다. 10년 독점, 가격 인상 계획 숨김. 강민호는 딸의 수첩을 보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제임스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10년은 너무 깁니다. 5년으로 줄일 수 없습니까? 독일 측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이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10년은 지켜야 해. 하지만 카타리나는 협상 가능합니다라고 통역했습니다. 지우는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절대 안 된대요. 10년 꼭 지켜야 한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측 임원들의 얼굴이 붉어졌고 카타리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는 카타리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슈미트 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카타리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약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손을 들어 회의를 멈췄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그는 카타리나를 데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통역이 왜 저렇게 틀리지? 지우는 조용히 앉아 독일 측 임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어로 작게 대화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어. 어떡하지? 저 아이가 계속 방해하면 계약 못해. 카타리나한테 뭐라고 해야겠어. 지우는 그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복도에서 제임스와 카타리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슈미트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카타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통역사입니다. 그럼 왜 중요한 내용을 자꾸 빼먹습니까? 카타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의도가 아니라 실수입니다. 제임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 자체를 중단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카타리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제임스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통역은 문장 단위로 끊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우 양이 즉시 확인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독일 측 임원들은 불만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한 문장씩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독일 측이 말하면 카타리나가 통역하고 지우가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이 부분 빠졌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카타리나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실수가 계속 지적되자 그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숨기려던 내용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품질 불량 시 책임 소재는 구매자에게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양측이 협의합니다로 바뀌었던 것.
분쟁 발생 시 독일 법원에서 해결합니다라는 문장이 상호 협의로 해결합니다로 축소되었던 것.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제임스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었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이건 계약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독일 측 임원 한 명이 항의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표준 계약서일 뿐입니다. 제임스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표준이라면 왜 통역에서 빼먹었습니까? 독일 측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보며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조작이 15가지였습니다. 공급 물량, 단가, 추가 비용, 품질 보증, 특허권, 독점 계약, 분쟁 해결, 책임 소재. 모든 중요한 조항마다 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강민호는 옆에서 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겨우 11살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잡아낼까?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우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카타리나와 독일 임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모퉁이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독일 임원이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못하니까 다 틀어졌잖아. 카타리나가 변명했습니다. 저 아이가 너무 정확해요. 모든 걸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계약 못해. 카타리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조항에 핵심을 숨겨놨으니까. 저 아이가 아무리 독일어를 잘해도 법률 용어까지는 모를 거예요. 독일 임원이 물었습니다. 확실해? 카타리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버티면 됩니다. 지우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지막 조항에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어. 서둘러 회의실로 돌아가 아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마지막 조항 조심해야 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강민호는 딸의 말을 듣고 제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지우가 방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임스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뭘 들었니? 지우는 복도에서 들은 대화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조항에 뭔가 큰 게 숨어 있대요. 법률 용어라서 제가 모를 거라고 했어요. 제임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법무팀, 마지막 조항 먼저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들이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빼곡히 독일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계약 체결 시 메디케어 인터내셔널의 모든 관련 특허 및 기술 자료는 바이엘메드테크로 영구 이전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바이엘메드테크가 단독으로 보유한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계약이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독일 측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카타리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임스는 카타리나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 조항 통역할 생각이었습니까? 카타리나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부속 조항이라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임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명하고 나서 말할 생각이었습니까? 카타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독일 측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어요. 독일 측 임원 한 명이 항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표준적인 기술 이전 조항입니다. 제임스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표준이라면 왜 숨겼습니까? 왜 통역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다면 오늘 서명했을 거야. 그럼 회사가 끝났을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제임스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양,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회의가 중단되고 독일 측 임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카타리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제임스는 법무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점을 문서화하세요. 그리고 카타리나 슈미트의 통역 누락 내역도 전부 기록해 두세요. 변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15가지 조작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토끼 그림 옆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특허 연구 이전. 강민호가 다가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정말 고생했다. 아빠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해냈어. 지우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강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쁘다기보다는 욕심이 많은 거야. 회사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이지. 지우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키게 돼 있대요. 강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네. 내가 없었으면 오늘 다 속았을 거야. 제임스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 그리고 지우.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요? 셋은 복도를 걸어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캘리포니아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의자에 앉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 양, 오늘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니?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도와드린 건가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준 정도가 아니야. 구한 거야. 만약 오늘 계약했다면 우리 회사는 모든 기술을 빼앗겼을 거야.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을지도 몰라.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었어요? 제임스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명예 배지야. 특별히 회사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지. 그는 배지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 양, 이걸 받아주겠어요? 지우는 두 손으로 배지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배지에는 메디케어 인터내셔널 로고와 함께 정직과 용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말했을 뿐이에요.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한 걸 말할 용기가 있었다는 게 중요해. 많은 어른들도 그러지 못하거든. 강민호는 옆에서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임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 지우 양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 중요한 독일어 계약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 정식으로 자문료를 드리고요. 지우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아직 어린애인데 그런 책임을 맡기기엔. 제임스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과 정직함이 중요하죠. 지우 양은 둘 다 갖췄어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미 증명했잖아. 넌 할 수 있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한테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제임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께 내가 고맙다고 전해줘. 좋은 제자를 키워주셔서.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내 나이 때는 이런 용기 없었어. 지우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통역 언니는 어떻게 돼요? 강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글쎄다. 대표님이 결정하실 거야. 그때 뒤에서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타리나 슈미트는 해고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할 예정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요? 제임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사의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어. 많은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지우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언니가 일자리를 잃는 건가? 하지만 곧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이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지우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드려야겠어요. 오늘 일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니? 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독일어 단어들, 카타리나의 거짓 통역, 특허 조항을 발견한 것, 그리고 제임스 대표가 준 배지까지.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용감했구나. 할머니가 가르친 것들을 잘 사용했네. 지우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거 맞죠? 저 때문에 언니가 일 못하게 됐는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잘했어. 거짓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건 언제나 옳단다. 지우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원래 용감한 아이였어. 할머니는 그걸 알아봤을 뿐이지. 전화를 끊고 지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엔 그냥 심심해서 따라간 회사였는데 저녁엔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하루였지만 뿌듯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진실은 용기가 필요하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킨다. 작은 목소리도 중요하다. 할머니 말씀은 언제나 옳다. 수첩을 덮고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은빛 표면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직과 용기. 지우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거짓말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때 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아빠한테 다 들었어.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며? 지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그냥 이상한 거 말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침대에 앉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이상하다고 느끼면 말하는 용기. 많은 어른들도 그러지 못해. 지우는 엄마 품에 안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돼.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오늘 일은 특별한 거였지만 넌 여전히 우리 지우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이제 나는 책임을 안다. 내 말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책임을 잘 져야 한다는 걸. 엄마가 불을 끄고 나가자 지우는 다시 한번 배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면서도 설렜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진실을 말하겠다는 것.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고 오늘 내가 배운 것이니까.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지우는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어제 그 일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언어라는 건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오늘 한 일은 진실이라는 마음을 전한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이미 증명했잖니.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도와줄 거야. 우리 독일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더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다른 언어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세상엔 배울 게 많단다. 지우는 할머니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할머니는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이틀 후 제임스 대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법무팀, 임원진, 그리고 외부 조사관이 모였습니다. 강민호와 지우도 초대받았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카타리나 슈미트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바이엘 메드테크에서 카타리나의 계좌로 2만 유로가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입금 날짜는 계약회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통역료가 아닙니다. 계약 성사 시 추가 지급하기로 한 성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한 거구나. 제임스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카타리나와 바이엘 메드테크 사이의 이메일 내역이었습니다. 중요한 조항은 축소하거나 생략하세요. 특히 특허 관련 부분은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바이엘 메드테크 법무팀장이 보낸 메일이었고 카타리나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장했습니다. 강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카타리나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이엘 메드테크의 공범이었죠. 외부 조사관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카타리나는 지난 2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5개 회사의 계약을 조작했습니다. 모두 독일 기업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5개나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지우 양 덕분입니다. 제임스는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지우가 없었다면 우리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계속 다른 회사를 속였겠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카타리나를 고소하시겠습니까?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이엘 메드테크도 함께 고소하겠습니다. 사기 및 기업 기밀 침해 혐의로요.
변호사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제임스는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계약서가 떴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독일의 다른 기업 하이델베르크 메디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이엘메드테크의 사기 소식을 듣고 정직한 거래를 제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검증자가 있죠. 그는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지우 양,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 날 하이델베르크 메디컬과의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울리 슈나이더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바이엘메드테크와 달리 정직한 거래를 원합니다. 모든 조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겁니다. 울리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래 주셔야 저희도 안심입니다. 이번 회의의 통역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옆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울리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50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단가는 대당 45,000달러입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역도 정확히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울리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허권은 귀사가 계속 보유합니다. 우리는 단지 제조만 돕는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똑같이 말했어요. 제임스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조항이 명확했고 숨겨진 내용이 없었습니다. 품질 보증은 2년, 분쟁은 중립법원에서 해결,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쌍방 합의로 연장 가능. 하나하나 투명했습니다. 지우는 회의 내내 집중했지만 단 한 번도 손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통역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울리이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대표님, 그리고 옆에 계신 어린 친구, 당신들의 신중함에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거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울리이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기쁩니다.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우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번엔 한 번도 손 안 들었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맞았어요. 정직한 사람은 숨길 게 없나 봐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샴페인 잔을 들며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 용감한 소녀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는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지우 양,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임스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감사패입니다. 정직과 용기로 회사를 구한 당신에게 드립니다. 상자를 열자 크리스탈로 만든 상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지우의 이름과 함께 진실의 수호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임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용기 말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 양, 정말 대단해요.
우리 모두 당신한테 배워야겠어요. 다른 직원도 덧붙였습니다. 11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됐어요. 강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지우는 상패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타리나 언니 생각이요. 나 때문에 큰일 났는데 괜찮을까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카타리나가 잘못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아파요. 강민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 내가 착한 아이라는 증거야.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해. 진실을 말하는 건 언제나 옳다는 걸.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 회사랑 계약했어요. 이번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구나. 정직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란다. 지우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카타리나 언니한테 미안해요. 제가 말해서 언니가 일 못하게 됐잖아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카타리나가 선택한 길이야. 넌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그건 언제나 옳은 일이란다. 지우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구한 건 한 회사만이 아니야. 수백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미래를 구한 거란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었구나.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지우는 상패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의 수호자. 무거운 책임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작은 목소리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수첩을 펼쳐 오늘 배운 것을 적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숨길 게 없다.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 힘들지만 언제나 옳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나는 진실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 수첩을 덮고 불을 끄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안 자니?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려고요. 엄마,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엄마는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아니, 우리 회사의 자랑이지. 지우는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일주일 후 제임스 대표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강당에 수백 명의 직원이 모였고 앞쪽에는 지우와 강민호도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바이엘메드 테크와의 계약서가 떴습니다. 만약 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의료기기 특허가 독일로 넘어갔을 겁니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기술들이 말이죠.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걸 막으셨습니까? 제임스는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11살 소녀가 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우 양은 독일어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통역사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빼먹는 걸 발견했죠. 화면에 카타리나의 통역 누락 내역이 떴습니다. 15가지 조작 항목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허 연구 양도, 공급 물량 조작, 단가 부풀리기, 독점 계약 강요, 분쟁 해결 불리한 조건. 하나하나 읽을수록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중년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거잖아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지우가 없었다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타리나 슈미트와 바이엘 메드테크를 고소했습니다. 법무팀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 설명했습니다. 사기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타리나는 2년간 5개 회사에서 같은 수법을 썼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를 적발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이메일, 송금 기록, 그리고 지우 양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또 다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는 다시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독일의 정직한 기업 하이델베르크 메디컬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이전보다 20% 더 유리합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지우 양 만세. 다른 직원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복도를 걷는데 여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우 양,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일자리 지켰어요. 한 여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우 양만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말했을 뿐이에요. 중년 남성 직원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이상한 걸 말할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많은 어른들도 그러지 못해요. 지우는 악수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강민호는 옆에서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제임스는 지우와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실래요? 지우는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내 생각은 어때?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틀 후 신문 기자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지우는 회의실에서 기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는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지우 양, 어떻게 그 조작을 알아챘나요?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독일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통역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기자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나요?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언제나 옳다고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독일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미넨에서 오셨어요. 제가 5살 때부터 독일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기뻐하셨어요. 전화로 울면서 잘했다고 하셨어요. 기자는 강민호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떠셨어요?
강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린데 큰 책임을 맡는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지우가 해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요. 기자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지우 양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강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용기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했어. 지우는 아빠를 보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제임스 대표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일로 무엇을 배우셨나요? 제임스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라고 자부했지만 11살 아이가 우리보다 더 정확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11살 한국 소녀, 독일어로 9천억짜리 사기 계약 마가였습니다. 기사에는 지우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경위가 실렸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너 맞아? 대박이다.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응, 맞아.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해야 할 것 같았어. 친구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멋지다. 나도 지우처럼 용감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지우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지우가 보여준 건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닙니다. 용기와 정직함입니다.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점이죠. 지우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남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우야, 독일어 어떻게 배웠어? 나도 배우고 싶은데.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웠어. 매일 조금씩 하면 돼. 여학생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스페인어 배우고 싶어. 지우가 말해줄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같이 공부하자. 그날부터 지우는 학교에서 작은 언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배운 것을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거야. 지우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우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언어 공부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구나. 내가 배운 걸 나누는 거야. 그게 진짜 배움이란다. 지우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한 일을 내일도 하면 돼. 정직하게 살고 용감하게 말하고 배운 걸 나누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구한 건 한 회사만이 아니야. 정직이 중요하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거란다. 지우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네,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나를 대단하게 봤다. 하지만 나는 특별한 게 아니다.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정직하게, 용감하게.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실의 빛으로. 그리고 지우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한 달 후 하이델베르크 메디컬의 울리 슈나이더 대표가 직접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제임스와 강민호가 그를 맞이했고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울리이는 지우를 보자마자 무릎을 굽히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우 양,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었군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악수하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어 발음이 정확하자 울리이는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유창하네요.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넨 분이세요. 울리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넨이라고요? 저도 미넨 출신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의 고향 사람이네요. 지우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울리히는 지우에게 독일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셨나요? 지우도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단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울리히는 감탄하며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훌륭한 통역사를 두셨네요.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역사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수호천사죠. 다음 날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양측 법무팀과 기술팀이 모였고 지우도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울리히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메디컬은 30년 전통의 의료기기 제조기업입니다. 품질과 정직함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화면에 회사 연역과 실적이 떴습니다. 유럽 내 점유율 25%, 고객 만족도 98%, 인상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바이엘메드테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울리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쟁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이며 모든 독일어를 확인했습니다. 통역이 정확했습니다. 울리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제안은 간단합니다. 1년에 500대를 대당 4만 5천 달러에 공급합니다. 총액은 2,250만 달러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바이엘메드테크가 제안한 금액보다 20% 저렴합니다. 회의실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울리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중간 마진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특허권은 어떻게 됩니까? 울리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귀사가 보유합니다. 우리는 제조만 담당합니다. 특허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똑같이 말했어요. 제임스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은요? 울리히가 대답했습니다. 2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회의는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모든 조항이 하나씩 검토되었고 지우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통역이 정확했고 숨겨진 조항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울리히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 양, 지루하지 않았나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정직한 사람들의 대화는 듣기 좋아요. 울리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말이네요. 정직한 대화에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며 울리히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장래 희망이 뭔가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통역사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통역사요. 올리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꿈입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통역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되자 기술팀이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제품 사양, 검수 기준, 배송 조건,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만약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리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 책임으로 전량 교체합니다. 추가 비용 없이요. 그리고 불량률은 1% 미만을 보장합니다.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울리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품질로 승부합니다. 가격이 아니라요. 제임스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바로 그런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울리이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년마다 성과를 평가하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셔도 됩니다. 법무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건 귀사에게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올리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문제 없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제임스는 임원들과 짧게 논의한 후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올리이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십이 될 겁니다. 계약서 최종본이 준비되는 동안 지우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였습니다. 숨겨진 조항도 이상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 확인했어요. 문제 없어요. 제임스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우. 내 확인이 있으니 안심이야. 서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와 올리이가 나란히 앉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리이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함께 성장합시다. 제임스도 일어서서 악수했습니다. 함께 성공합시다. 서명식 후 작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샴페인과 케이크가 준비되었고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올리이가 지우를 찾아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우 양,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정교한 목각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통 독일 의상을 입은 소녀 인형이었습니다. 이건 미넨의 전통 인형입니다. 할머니께 드리세요. 고향을 그리워하실 테니까요. 지우는 감동해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올리이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아이예요. 언어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른 아이죠. 지우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올리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요. 그날 저녁 지우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 계약 체결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온 분이 할머니께 선물을 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데? 지우는 상자를 열어 인형을 꺼냈습니다. 미넨 전통 인형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울 것 같구나. 고향 생각이 나네. 지우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지우 보고 싶었단다. 그리고 그 독일 분께 고맙다고 전해줘. 지우는 약속했습니다.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지우는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정교한 자수와 아름다운 색깔. 할머니의 고향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마음도 따뜻하구나. 지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 새로운 시작이야. 3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메디컬과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첫 배송분 500대가 도착했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 불량률은 0.3%,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전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새 파트너와의 협력이 매우 성공적입니다. 이 모든 게 정직한 시작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중요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자문위원입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년 자문위원이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이와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신선한 시각과 정직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는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지우 양,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우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강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지우가 단상에 올라가자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지우 양을 우리 회사 최초의 청소년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국제계약이 있을 때 지우가 참여해 통역을 확인하고 조언을 해줄 겁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는 작은 명패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지우강 청소년 자문위원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증명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직원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우 양, 우리 딸도 지우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우 양,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의무래요. 그날 저녁 강민호는 딸과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지우야, 왔구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며? 지우는 뛰어가서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청소년 자문위원이 됐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니? 지우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 있을 때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독일어나 다른 외국어로 된 거요.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가르친 보람이 있네. 지우는 명패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보셨습니다. 지우강, 청소년 자문위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지우가 정말 컸구나. 지우는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는 그걸 키워줬을 뿐이지.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이제 책임이 더 커졌구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조금 무서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정상이야.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지우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그 말 들으니 힘이 나요. 강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지우야, 아빠도 항상 옆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말해.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니까요.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믿는 건 내가 믿을 만한 아이이기 때문이란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정직하고 용감하게. 지우는 약속했습니다.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주 회사에서는 지우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팀이 계약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재무팀은 숫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우는 방과 후 일주일에 2번 회사에 가서 배웠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부 문장이에요. 만약, 경우, 단서. 이런 단어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지우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무팀장은 말했습니다. 숫자는 항상 2번 확인하세요. 특히 단위와 통화가 중요해요. 달러인지 유로인지 천인지 만인지 확실히 봐야 해요. 지우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가상의 독일어 계약서를 주고 문제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30분 만에 5가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숨겨진 수수료 조항, 불리한 분쟁 해결 방법,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건, 모호한 품질 기준, 불공정한 지적 재산권 조항. 법무팀은 감탄했습니다. 완벽해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몇 주 후 실전 기회가 왔습니다. 스위스 기업과의 소규모 계약이 있었고 지우가 참관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00만 달러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중요한 기술 협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 측 대표가 독일어로 설명했고 통역사가 번역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독점 공급이라고 했는데 통역에서는 우선 공급이라고 했어요. 통역사는 당황하며 확인했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독점이 맞습니다. 제임스는 스위스 측에게 물었습니다. 독점 공급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선 공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스위스 대표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공급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는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또 한 번 구해줬어. 작은 차이지만 큰 의미야.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힘들지 않니? 공부도 해야 하고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제가 배운 걸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강민호는 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지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걸 실천하는 거예요. 강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거야. 많은 사람이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거든. 지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기. 그게 진짜 배움이구나. 집에 도착해서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또 작은 문제를 찾았다. 독점과 우선의 차이. 작은 단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배웠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다. 더 많은 언어, 더 많은 지식. 그리고 그걸 좋은 일에 쓰고 싶다.
일기를 덮고 책상 위에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청소년 자문위원. 무거운 책임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지우는 학교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언어 스터디 그룹이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우가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계약서 읽는 법, 중요한 단어 찾기, 숫자 확인하는 방법.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우리도 써먹을 수 있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중에 어른 되면 다 필요한 거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지우처럼 회사 도와주고 싶어? 지우는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면 돼. 친구들은 의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도 지우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지우가 반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모두 외국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됐죠. 지우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배운 걸 나누니까 친구들도 성장하는구나. 그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저처럼 되고 싶대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구나. 내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어. 그게 진짜 리더란다.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이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메디컬과의 첫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양측은 계약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디케어 인터내셔널은 독일과의 협력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이 15%나 증가했습니다. 제임스 대표는 이사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정직한 파트너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만든 건 11살 소녀였습니다. 이사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제임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어린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벌써 3건의 계약을 검토해서 모두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성공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모였고 지우와 강민호도 초대받았습니다. 제임스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개월 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건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정직의 승리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정직의 승리를 위하여. 건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울리 슈나이더 대표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직접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그리고 지우 양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울리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러 오는 건 멀지 않아요. 그는 지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전 직원의 마음입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수정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펜대에는 독일어로 진실은 가장 강한 무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감동해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울리이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을요. 파티가 끝나고 제임스는 지우와 강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서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지우 양, 그리고 민호.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강민호에게, 하나는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회사의 작은 감사입니다. 강민호가 봉투를 열자 보너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그의 1년치 급여였습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제임스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우가 구한 건 수십억 달러의 가치입니다. 이건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지우의 봉투에는 대학 장학금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증서였습니다. 지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받아도 돼요? 제임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우리 회사의 은인입니다. 강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흐르는 별처럼 보였습니다.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걸까요? 강민호는 차를 세우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넌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했어. 그들의 일자리와 가족을 지켰지.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면 뭐가 대단한 일이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 저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직하게, 용감하게. 강민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대단한 거야. 배운 것을 실천하는 용기 말이야.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대학 장학금 받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곳 어디든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한 가지만 물어보마.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했니? 회사를 구하려고? 아니면 상을 받으려고? 지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거짓말이 싫었어요. 사람들이 속는 게 안타까웠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야. 그게 바로 진짜 이유란다. 상이나 칭찬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지우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용기란다. 지우는 약속했습니다. 네, 할머니. 평생 그렇게 살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마음. 다음 주 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지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우는 6개월 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한 것, 말하기 두려웠던 것, 하지만 용기를 낸 것, 그리고 그 결과 회사를 구한 것.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단지 용기만 있으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우야, 무섭지 않았어?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침묵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속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지우처럼 될 수 있어?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정직하게 살고 용기 있게 말하는 거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나도 외국어 배우고 싶어. 저도 회사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는 모두에게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요. 선생님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모든 학생이 너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지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배운 걸 실천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지우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땠니? 지우는 대답했습니다. 떨렸지만 잘했어요. 친구들이 저처럼 되고 싶대요.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할게. 지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성공하고 유명해질 거야.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정직과 용기 때문이라는 걸. 상이나 돈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지우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지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제임스 대표님, 올리 대표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 감사해요. 지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6개월 전 나는 평범한 아이였다. 하지만 한 번의 용기가 내 인생을 바꿨다. 회사를 구했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 상도 받았고 장학금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나는 배웠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정직이 최고의 힘이라는 걸.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정직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배운 것을 나누며. 이게 내가 평생 지킬 약속이다. 할머니께, 가족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일기를 덮고 지우는 책상 위의 수정 펜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가장 강한 무기. 그 문구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궁금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우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와도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해가 흐른 후 지우는 대학에서 국제통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지우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정직한 통역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러 나라의 중요한 협상에 참여했고 항상 정확하고 공정하게 통역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우를 진실의 통역사라고 불렀습니다. 메디케어 인터내셔널은 지우를 평생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강민호는 본부장을 거쳐 부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지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이모는 11살 때 세상을 바꿨단다. 용기와 정직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정직이 최고의 힘이라는 진실을 전하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